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매주 맛있죠? 네. 다음 주 기대되죠? 예. 기대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일 처음에 내드렸던 제가 계획 레시피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주로 야채로 드셨잖아요. 그럼 다음 주도 야채 하면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러니까, 차례대로 안 하신다고 서운해 하실 건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드신 것은 순대, 야채도 많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섭섭하지 않게 육류도 좀 넣고 그랬습니다. 고소하죠, 그죠? 네. 만약에 고소한 맛보다는 좀 더 영양식으로 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육고기를 수육을 하세요. 수육을 하시는데 오늘 나간 약재 있죠? 거기에다가 간장 있죠? 간장 좀 넣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돼지고기를 하게 되면은 된장 있죠? 그걸 좀 넣으시고, 소고기를 하면 굳이 된장 안 넣으셔도 되고요. 생강 있죠? 그걸 좀 넣으시고, 그리고 마늘 좀 넣으시고, 그리고 계피 있죠? 계피. 육개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걸 넣으시고 이러면은 아주 이렇게 좋은 향이 나요. 그렇게 이제 수육을 하셔가지고 채를 딱 썰어요. 그렇게 해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나는 이래나 저래나 육고기는 싫어요 하시면은 고기를 아예 빼세요. 빼고요. 다음번에 저희들이 콩고기를 만들어 볼게요. 지난번에 콩고기를 만들었는데 콩고기 지금 계획에는 콩고기가 없는데 만들어 드셔보셨어요? 예, 어때요? 맛있죠?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랬어요. 고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콩으로 만든 고기라고 밝히면 안 돼요. 근데 좀 더 고소하고 맛있게 콩고기라도 와 고기 맛이다 하게 하려면은 견과류를 많이 넣으시면 돼요. 견과류를 많이 넣게 되면은 좀 더 고소하고 맛있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다가 좀 약재를 넣고 이렇게 되면은 아주 새로운 레시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완전 그렇게 채식단으로 만들어서 드시면은 병이 없어져요. 어떠한 고질병도 내가 악성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질병은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나의 면역 체계에서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율신경이 그 얘기 안 했나요? 했죠, 그죠? 자율신경계가 들었나? 못 들었나? 자율신경계가 좀 이렇게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그래서 면역계가 도리어 우리 몸을 공격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면역체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매일 세포가 하루에 3,000여 개씩 죽어나가요. 죽어나가면 빨빨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빨빨 청소가 안 되면 안에서 누적이 되면서 그러니까 세포의 시체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 음식물 찌꺼기 나오는 거 어떻게 돼요? 이게 상하잖아요. 그래서 세포의 시체들이 거기서 썩으면서 부패를 해요. 그러면서 생긴 게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소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청소 반장들 이런 팀들이 뭐냐면 효소들이에요. 그래서 막 체내에서 청소도 잘 해주고 지금 오늘 좀 보시는 거를 보시게 되면 세포가 어떻게 해서 돼가 있고 우리가 이제 쟤들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영양소 전환 메커니즘,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딱 먹었을 때 그냥 이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거의 단백질, 지방 이런 거 이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서 그런 걸로 전환이 되면서 100% 활용하게 딱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방이 이렇게 모여지면 왜 그러냐면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을 모으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써주면은 지방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남지를 않아요. 그런데 넣는 거는 많고 쓰는 거는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축적을 시키거든요. 근데 살 빼야지, 살 빼야지 그런 반면에 그 이면에 그 뒷면에 또 내린 그 그림자에 뭐가 딱 있습니까? 난 뚱뚱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비만 내지는 난 뚱뚱하니까 살 빼야지 하는 거 반대로 내 몸에서는 내가 다 생략을 해요. 뚱뚱하니까 살이 찌니까 살 빼야지. 다 빼고 그저 살 빼야지 살 빼야지. 그럼 그 내 머리는 인식하는 거고 넌 뚱뚱해. 그래서 그걸 인식하고 내 몸에 살을 못 빼게 만들어요. 그래서 난 그 살 빼야지 하지 말고 그냥 요런 식으로 자꾸 드시다 보면은 내 몸에 이제 그 필요 없는 거를 내보내는 거.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오늘 보시면은 지방이 좀 들어가 있죠. 지방이 좀 들어가 있지만 뭐가 더 많았습니까? 반대로. 네, 채소가 훨씬 많아가지고 그 지방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덜덜 떨면서 고기 한 점 먹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없고요. 그냥 고기 좀 드시면은 지금 고기 중간에 조금 넣고 몽땅 가위에 8가지는 야채를 넣었어요. 그래서 고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도 되고요. 조금 고소한 맛을 느끼라고 고기를 넣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탄수화물만 섭취해 줘도 사실 우리가 막 남아요. 그래서 막 밥만 있죠. 밥만 먹어도 괜찮다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쌀에는 그냥 영양소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쌀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자, 단백질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체내 영양소로 흡수되고 근육과 뼈를 구성하고 힘을 내는 영양소고 지방으로도 100% 다 전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단백질이 없으면 우리 몸이 이렇게 서 있을까요? 단백질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무너져가 다녀요.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본 요소, 이런 것이 실제로는 단백질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예요. 지금 쭉 나오는 건 기본 요소인데, 모든 세포들이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암세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거 하냐면 우리 몸에 있는 NK셀이라는 것이 자연 발생되는 거예요. 그가 암의 세포막에다가 이거 딱 침을 넣어가지고요. 이온이란 걸 쏘아가지고, 이온 아시죠? 이온을 쏘아가지고 단백질을 파괴를 시켜버려요. 이게 암의 단백질을 파괴시켜버려요. 그게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폭발을 딱 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암 종류를 막 보여드릴게요. 암 종류가 생긴 모양이 다 다르고요. 뇌, 폐, 뭐, 각각의 막 직장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실 우리가 모든 걸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인데, 암도 그 단백질만 파괴시키면은 암이 다 부서져 없어져 버리는데, 암을 아는 순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죽거든요. 그래서 암 고칠 수 있어. 일종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감기보다는 좀 더 지독한 거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기 걸리면 우리가 모든 걸 좀 멈추죠. 그런 것처럼 하는 일을 멈추고 잠 좀 잘 자고 달래면서 있죠. 서서히 달래면서 계획을 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걸 인식하는 순간 내 모든 세포들이 기억하는 게 내가 제일 센 거를 걔들이 가져요. 제일 센 게 뭐냐면 안 걸리면 다 죽는다던데, 나도 죽겠구나, 6개월이라던데 어떡하나 하는데 너무 진행이 빨라져 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그거까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이게 딱 그 인식하는 순간 모든 세포들이 그걸 기억을 하면서 죽는다 쪽으로 기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항상 자꾸 이제 자기한테 암시를 하는 게 좋아요. 산 사람이 더 많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암도나 일종의 어떤 사람은 암을 10년을 지고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 타협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혹시나 어떠한 질병이 관절염 걸렸다, 당뇨 걸렸다 이런 걸 좀 겁먹지 마시고 완전히 다 치료된다고. 여러분들이 계속 저 강의를 들으면서 드시는 음식들은 전부 치료 음식이에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1등 먹었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 질병 치료도 하면서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오늘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딱 완전히 구분이 되지만은 이제 조금만 내용만 바꾸면은 또 다른 분들도 먹을 수도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지방
이 지방을 왜 축적시키냐면 어쩔 수 없이 굶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간과 근육에 저장해두는 글리코겐 영양소 이래 됐습니다. 400g 20시간 정도 사용을 하고 할 수 있어요. 400g이면 여러분 쇠고기 400g 생각나나요? 예, 쇠고기 400g 얼마 안 되죠? 근데 지방 400g은요 커요. 이 지방 1kg 하면 막 이 정도 되거든요. 뭐 그렇게 되는데 400g 정도 되면 20시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굶고 있으면은 요거 400g을 떼가지고 20시간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 쓰긴 써요. 쓰고 얘 세포들이 어떻게 배루냐 하면 굶었어. 좋아. 다음번에는 보자. 이러면서 뭘 먹으면은 계속 지방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왜? 다음에 굶을 거를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세포가 못 알아차리게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밥 한 숟갈 줄이는 거 아시죠? 딱 한 공기 맨날 먹는 거 요건 건데 내가 인식을 안 해야 돼요. 아, 오늘 한 숟갈 줄었다 이러면 그래 줄었다고. 이게 참 이거 왜 그러냐면은 뇌가 대단해요. 이 뇌가 인식을 하면서 내 몸 세포가 다 그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남을 속이려면 지도 속여라. 자신도 속이고, 그러니까 지가 속는 거 모르니까 그쪽에 화해 튀어버리는데요. 세포가 내 머리가 인지를 하면 세포들이 그걸 전달을 딱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이러기 때문에 전부 다 의식을 하면서 이러면 안 돼, 빼야 돼 이러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서서히 길을 들이는 거, 버릇을 들이는 거, 습관을 들이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글리코겐 10%와 지방산이 아니고 지방산 90%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영양소의 저장 창고 역할을 한다. 지방이라는 거는 다음을 대비해서 저장해 놓은 건데 좀 살찐 사람들은 더 오래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다 그런 거죠. 자, 탄수화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메커니즘 운영 체계를 보면은 포도당, 지방, 단백질 이렇게 있어요. 지방은 지방산 90%, 글리세린 10%, 그리고 단백질이 아미노산, 탄수화물, 포도당 이래 가지고 요렇게 탄수화물에서 포도당 해서 단백질로 이렇게 아미노산화 되고 이런 단백질이 또 지방으로 변하고 탄수화물이 또 그 지방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축적을 하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서 지방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안 타들어가죠.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또 사용을 하게 돼요.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용되고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100%를 다 사용하게 돼요. 그럼 살찐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비정상일 때에는 탄수화물이 가장 중요한 장기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영양소입니다. 이게 장기들이 다 써야 되는 그런 거죠. 에너지 대사의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필요한 양의 50% 정도를 단백질로부터 대체를 하게 되고 근량이 감소되는 거, 몸이 허약해지고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단백질에서 뺐어요. 살이 빠진다. 처음에 막 뭘 안 먹고 살 빠지죠. 그럼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뭐가 빠질까요? 수분이 빠지면서 단백질이 빠져나가요. 근육이 허물허물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심심하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요, 이게 살이 헐렁헐렁 이렇게 돼버린다는 그런 거죠.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 지방산은 여기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1%도 전환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1%도 전환되지 않고 글리세린 지방만 단백질로 환원되고 글리코겐 영양소로 쓰여지고 이때 지방세포는 더 긴장하게 되고 이제 지방 저장량을 조절하는 요소가 자극을 받아서 다음번 음식물이 체내에 들어올 때는 이전의 위기를 기억해서 이거 아까 얘기한 겁니다. 과거의 기억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영양분을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세포 속에 저장을 해가지고 체지방량을 증가시키는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정하게 나는 하루에 2끼만 먹어요. 그 계속 꾸준히 가버리면 나중에 세포가 잊어버려요. 원래 얘 2끼 먹는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 요 자꾸 굶고 이러는데 안 되겠다 하면서 딱 저장해서 이러면서 세포 자체가 뚱뚱해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메커니즘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딱 보십시다. 단백질이 탄수화물로 변해버려요. 그죠? 변해버리고
여기 볼까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안 보내죠. 네, 안 보내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지방산은 그대로 90% 나놓고 글리코겐 10%만 어떻게 합니까? 아미노산으로 변해가 버리는 이런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방만 계속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지금 완전히 앞에는 100%를 다 쓰는데 이건 결국 뭡니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살이 찐다거나 이제 몸에 이상이 이래가지고 몸에 이상이 시작되는 그런 거가 있죠.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요, 리보솜에서 이루어지는 단백질 생산 과정입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지금 과정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있지만 안에서 세포들이 막 활동을 해가지고 이런 작업 공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요, 단백질을 딱 만들어. 얘들도 전부 지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짝이 안 맞으면 금방 튕겼다가 하나 나가죠, 그죠? 짝이 안 맞으면은 튕겼다가 가가지고 아직 뭐가 안 여기 보면 까만 거 올라오죠. 요게 딱 올라오면 얘가 입을 딱 맞춰요. 그러면 아구가 딱 맞아지죠. 맞아지면은 그 다음 옆에 이게 전부 다 저것끼리 이렇게 맞아야 돼요. 탁 맞춰가지고 일로 단백질을 전달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점 만들어지거든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내 몸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 지금 열심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막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구경만 하시면 돼요. 뭐 여기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DNA, RNA, 리보솜, 효소 이런 거 막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리보솜이라는 거는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보솜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 좋은 마음, 오늘 막 맛있는 거 먹으니까 맛있게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여러분들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데다가 보기에도 이쁘고 그리고 맛도 괜찮고 먹으니까 즐겁고 배도 부르고, 기쁨이라는 거는요, 다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보는 거는 기쁨이에요. 기분 좋다, 먹을 수 있게. 그런데 기쁨에서 여러분들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삭혀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으로 변화가거든요. 근데 그걸 딱 먹어가지고 입에서 꼭꼭 씹으면서 목으로 한번 딱 넘어갈 때 뭐라고 하니? 행복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쁨과 행복은 그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다는 그런 거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그래요. 사막에서 나그네가 막 사막을 헤매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딱 찾았어요. 그때가 기쁨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딱 보니까 물이 바삭 말라 있다. 그러면 완전 이제 슬픔이고, 그러다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물이 있어서 물을 한 모금 마셔가 목구멍으로 쫙 넘깁니다.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목구멍으로 딱 넘어가는데 이거 짰다 이래 뭐 뭡니까? 불행이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쁨과 슬픔, 불행과 행복 이런 게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단백질을 리보솜이라는 거는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고, 이런 이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DNA, RNA, 리보솜, 뭐 효소, 뭐 리소솜 이런 게 다 이제 같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막 뭐 이렇게 준비, 초기화, 연장, 뭐 코돈 인식, 뭐 이렇게 뭐 인식을 해가지고 하나를 딱 만들어가지고 또 보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좀 재밌게 막 만들고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공장처럼 해서 쭉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게 아까 하나 또 보셨죠? 다 만들어지면은 이걸 이제 쭉 보시면은 여기 요렇게 이제 쫙 올려 보내요. 그죠? 여기서 딱 올려 보내고 쭉 빠져나가면은 툭 떨어지면서 또다시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 여기 싹싹싹 올라오죠. 뭐가 올라오죠, 그죠? 예. 쫙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요. 이러면서 여기 완성이 되면은 이제 끝났다 하면서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재밌죠, 그죠? 이런 과정들이 다 만들고 나면 이제 이때 또 다른 과정이에요. 자, 요렇게 제가 보여드리려는 게 세포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렇게 사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싸져가 있거든요. 그 세포 안에 여기 보면 이게 핵소체라는 겁니다.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얘들이 이 세포 안에 지금 뭡니까? 13개의 모든 게 우리 몸에 뭐가 있습니까? 뼈가 있고 장부가 있고 살이 있고 피가 있고 막 그렇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얘들도 하나의 생명체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 세포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만약에 오늘 이제 막 속이 쓰렸다, 위장이 아프다 그러면 위장한테 부탁을 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그냥 세포 단일 자기끼리 세포 이거 하나의 생명으로서 여러 개가 하나 배가 구성을 해 있거든요. 그럼 위장의 세포들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미안하다, 내가 좀 신경을 썼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달래고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니한테 좋은 거를 내가 먹어줄게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위에 좋은 거를 딱 이렇게 또 마시면서 역시 널 좋아질 거야 이러면 실제로 좋아져요. 그 아주 이제 그런 반응들이 저도 그래. 저 명상하고 이럴 때 스트레스 받은 날 있어요. 받은 날은 간한테 미안해해요. 미안하다고. 절대 병 걸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일은 내가 열심히 자고 이럴 테니까 오늘은 같이 잘 협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쩐지 좀 나아진 것 같고 이래. 저는 옛날에 얼굴에 기미가 거의 얼굴 다 덮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하나도 없죠,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기미가 눈 밑으로 시작해서 제가 밤잠 못 자고 이거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다고 굉장히 시간을 잠 못 자고 그랬는데 그거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고생을 좀 하고 지금은 이제 막 좀 자유롭게 막 해요. 좀 이렇게 너무 이게 막 욕심을 많이 부리니까 욕심을 딱 떨치고 명상을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 이런 게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다 벗겨지고요. 아 진짜 신기하게 없어져요. 절대 금방 안 없어져요. 서서히 우리 남희 선생님은 저하고 10년 넘게 있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서서히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여러분 밑에 기미가 위에 조금 올라왔다면 밑에 이렇게 반경으로 만약 1cm 생겼다 그러면은 그 주위에 그 크기에 5cm 이상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는데 여기 쭉 뭐 요거 다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막 이거 먹고 저거 먹을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세포만 공부하려고 그래도 좀 시간이 제법 걸려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슬리퍼 같이 생긴 거 있죠? 요거에 예, 슬리퍼 같이 생긴 거 이거 실내화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요게 뭐냐 하면은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인데 이거 아주 우리가 원시적부터 있었던 그런 애거든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죠. 우리 간에 좀 많이 있거든요. 각각이 세포 안에 얘들이 다 들어가 세포를 먹여 살리는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 성분을 세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애는요 그 청소하는 애가 있어요. 이 세포가 이제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 있죠. 바깥으로 드러내는 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애는 이제 먹이를 가져오는 애도 있고 이렇게 막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세포를 무시해가지고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이 세포는 태어나가지고 지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딱 죽어요. 또 열심히 하고 딱 죽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거를 먹여 살리는 애들이 효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엄청 효소를 드신 거예요. 만약에 좀 좀 어떻습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안 좋습니까? 아니면은 별로 그런 거 못 느끼죠? 만약에 안 맞다면은요, 밥 먹고 조금 있으면은 꽉 차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 트름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런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한 30, 지금 믹스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기다가 먹고 강의까지 하고 이러니까 위장은 위장대로 사실 지금 먹고 강의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먹고 강의를 하니까 지금 땀이 뻘뻘 나요. 지금 완전히 더워요. 왜냐하면 이 소화되는 쪽으로 막 작업을 하고 있는 데다가 강의하는 쪽으로 막 애를 쓰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막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덥고 막 나중에 저 나가게 되면요
차 안에서 가다 보면 바로 졸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만 듣고 계시니까요. 좋구나. 그렇게 되죠. 그죠? 근데 몸이 안 맞은 걸 먹고 피곤하고 이러면 졸아요. 막 졸리고 피곤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오늘 좋은 음식 잘 드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활성화 방법은요 다음 시간에 또 좀 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여러분들 오늘 진짜 오늘 10시 40분부터 오셔가지고 거의 4시간 넘게 여러분들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